안녕하세요. 매일 집에서 음식할 때 심심해서 이 채널에 영상을 틀어놓고 감상만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남편놈 때문에 인생이 평생 고달팠다가 얼마 전에 역대급 복수를 하고 정말 시원통쾌하게 저의 인생을 살게 된 아줌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멀대처럼 컸어요. 항상 제가 지나가면 어휴, 예진이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키가 크고 애가 여자답지가 않니? 그래도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예진이도 어떻게 지보다 더 큰 남자 만나서 잘 살겄지. 안 그래? 사람들은 저의 키에 대해서 수군댈 정도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키가 171이었고 중학교 올라갈 때는 180에 육박했거든요.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키가 더 큰 저였고 그 덕분에 남자애들한테 괴롭힘 당할 일은 없었지만, 뭐랄까, 여자애들이 저를 피하거나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보통 애들은 지네랑 비슷한 애들끼리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키도 크고 목소리도 걸걸하니까 저랑 어울리기 싫어했던 거였지요. 항상 반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의기소침하게 있었던 저에게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예진아, 너는 키도 크고 애가 운동신경도 좋으니까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배구 선수를 해보는 건 어떻니? 선생님은 예진이 네가 배구 선수로 활동하면 자존감도 키우고 훨씬 너의 재능을 네 안에서 끌어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부터 배구를 시작해도 될까요? 원래 선수하는 애들은 일찍부터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잘할 자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진아, 아무리 늦어도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야.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알겠어요, 쌤. 그때 중학교 선생님은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저는 그 선생님 덕분에 엄마와 상의 끝에 배구 선수 육성을 하는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었지요. 일반 중학교에서는 단점이었던 제 키가 그곳에서는 정말 둘도 없는 장점이 되어버렸고, 저는 금방 배구부에서 에이스로 등극을 했어요. 전 학교에서는 키 큰 거를 들키기 싫어서 매일 고개랑 어깨를 푹 숙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붙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암흑 같던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배구부에서 행복한 생활도 잠시였어요. 저희 학교에 미선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그 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얼굴도 예쁘고 몸도 배구 선수치고 되게 예뻐서 친구들이 다 좋아했어요. 남녀노소, 키 불문하고 얼굴 이쁜 사람 좋아하는 거는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저에게 쏠린 관심이 미선이에게 쏠리니까 약간은 서운했는데, 그래도 미선이와 저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선이는 얼굴도 이쁘고 키도 컸지만 배구 실력은 별로였어요. 반면에 저는 압도적으로 배구 실력이 좋았고요. 그런 저를 보고 미선이는 난 예진이 네가 부럽다. 나도 너처럼 배구 잘해서 배구로서 인정받고 싶어. 만약에 내가 배구 선수로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예진아, 우리 친하게 지낼래? 미선이는 배구를 잘하는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고, 저는 그때부터 미선이에게 마음을 열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3년 내내 매일같이 붙어 다녔지요. 그렇게 고등학교도 같이 올라간 저희는 본격적으로 배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합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합숙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터진 거였어요. 미선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약간 안 좋은 애들이랑 놀기 시작했고, 저랑은 다른 팀이 되면서 다른 합숙반을 썼는데, 거기서 미선이가
애들 군기를 잡다가 심하게 폭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는데 미선이 부모님이 백을 써서 미선이는 결국 강퇴를 안 당하고 하여튼 미선이 때문에 학교가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미선이에게 야 미선아 너 왜 애들 때리고 그러는 거냐? 나중에 애들이 너 원망하면 어쩌려고. 야 예진아 니는 실력이 좋으니까 애들이 안 기어올라서 내 심정 모를 거야.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애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기강을 좀 잡은 거야. 처음에 저와 미선이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미선이 입장에서는 제가 미선이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였지요. 하지만 후배들이 힘들어하고 폭행 후유증으로 배구 생활을 관두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야, 박미선. 아무리 그래도 후배들을 폭행하는 건 진짜 아니야. 난 도저히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네가 뭔데 후배들을 때리고 그래? 너 말 다 했어? 지금 왜 갑자기 내 인생에 개입해서 네가 부모님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질이야? 진짜 짜증난다. 언성이 높아진 저희는 결국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게 되었고 전교생들이 다 구경 오면서 그 싸움이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하고 저와 미선이는 전부 벌점을 받게 된 거였지요. 그 이후로 3년간 절친으로 지냈던 저와 미선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고 저는 배구 선수를 하다가 종아리 근육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선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결국 다른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배구라는 종목에 눈길을 주지도 않았어요. 상처가 심했던 거였지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진학한 저는 평범한 여대생의 삶을 살게 되었고 평범하디 평범한 인생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큰 키 때문에 계속 솔로로 지내던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꼭 잡았어요. 주변에서는 야 예진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남자가 결혼감인지 모르겠는데 너 그냥 너보다 더 키 커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배우잣감 정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큰일 나.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 남자 맨날 술 마시고 모임도 많고 회사에서도 주당으로 유명하고 예진이 너한테도 극심한 술주정 벌써부터 부린다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네 속을 썩이겠어. 저는 그때 당시 콩깍지에 빠져서 친구들의 조언이 귓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제 고집대로 그 남자와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배구 선수로서 성공을 하지도 못했고 여자치고 큰 키 때문에 어디서나 별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가정을 꾸리고 내 편인 사람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황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참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야 예진아 너 결혼한다며? 루나한테 들었어. 누구세요? 아 내가 내 이름을 안 말했네. 나 미선이야. 박미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싸운 뒤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연 끊었잖아. 그래서 나 너 보고 싶었어. 가끔씩 너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 전에 그냥 용기 내서 말해봤다. 저는 놀랐습니다. 박미선 성격상 절대로 저한테 먼저 말을 걸 애가 아닌데 저는 당황했지요. 너 정말 박미선이야? 루나한테 내 결혼 이야기 들었구나. 어쨌든 그래도 먼저 손을 내밀고 연락해줘서 고맙다. 나 결혼하기 전에 한번 만나자. 저는 그렇게 배구 선수 때 친하게 지냈던 중마고우 박미선과 시간을 내서 따로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그간 서운한 감정들을 훌훌 털고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꽤나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지요. 그래도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애랑 화해를 하니까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있었던 돌멩이가 쑥 하고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친구가 한 명 생긴 것 같아서 기분도 꽤 좋았습니다. 그렇게 미선이는 제 결혼식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미선이랑 가끔씩 만나면서 서로 수다도 떨고 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도 껴서 종종 함께 놀게 되었고, 나름 재밌는 시간들을 자주 보내게 되었지요. 자기야, 그런데 자기 친구 그 미선이라는 여자? 그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대? 미선이 남자친구 유무는 갑자기 왜 나한테 물어봐? 당황스럽게? 아니, 그게 아니라, 미선이 걔가 키도 크고 되게 이쁘잖아.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 없으면 내가 아는 괜찮은 애 소개시켜 주려고 했지. 그래서 물어본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아, 미선이 걔 남자친구 없을걸? 모르겠다. 한번 물어볼게. 저희 남편은 은근히 제 친구 미선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요. 미선이는 남자친구가 없었고, 제 남편이 미선이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저와 미선이, 그리고 미선이가 새로 사귄 남자와 제 남편, 이렇게 넷이서 정말 자주 놀았어요. 저희 넷 다 키가 크다 보니까 어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그랬지요. 그러던 중에 미선이와 그 남자가 잘 안 되었고, 결혼까지 기약하다가 파토가 나는 바람에 저희 넷은 그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껄끄러운 사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그 이후로도 그냥 평범하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평범하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의 그런 바람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뭐랄까요? 여자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여자의 직감은 정말 정확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믿기 싫었지만, 묘하게 달라진 남편의 일상 텐션, 그리고 묘하게 맡아지는 여자의 향수 냄새. 저는 끈질기게 남편을 추궁했어요. 당신, 나 다 알고 있거든? 누구랑 바람 피우는 거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당신이 맨날 새벽 3시 넘게 들어오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대충 나도 눈치챌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끝까지 발뺌할래? 저는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한 여자 립스틱을 꺼내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할 수 없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거래처에서 나를 술집에 맨날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아가씨랑 친해져서 조금 연락하다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 진짜로 실수한 거야. 당신밖에 없다고 나한텐.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시는 술집 아가씨랑 연락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죽어도 이혼하기는 싫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싫은 걸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가 부모님들끼리 얽힌 관계도 있고 결혼식 때 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혼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 걱정이 되었지요.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또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학교 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면서 남들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성격이 되어버렸거든요. 슬프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속이 터지는데도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늬만 부부지 저희 부부는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 놈 얼굴 꼴 보기도 싫어서 저희는 각방을 쓰게 되었지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죄인처럼 저한테 굴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이 나와서 저한테 막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뻔뻔한 거죠. 나도 아담하고 귀여운 여자 만나고 품에 안고 자고 싶어. 당신 같은 거인처럼 생긴 여자랑 결혼한 내가 천치 바보지. 당신 데리고 어디 모임 나가는 것도 창피해. 그래서 내가 바람 피운 건데 고작 바람 한 번 피운 거 가지고 더럽게 사람 잡네 잡아. 에휴 에휴. 남편의 이런 뻔뻔한 태도가 제 뒷목을 잡게 만들었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꼴보기 싫었어요. 화가 난 저는 당신 진짜 끝까지 나랑 싸우자 이거구나.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고. 나도 당신처럼 떡두꺼비처럼 생기고 얼굴에 표고버섯 핀 것처럼 생긴 놈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그때 내 자존감이 낮고 정신 상태가 불안해서 그냥 미친 척하고 당신이랑 사귀고 결혼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야.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저희는 맨날 파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제가 전직 배구 선수라서 남편을 제압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 일반인들 같았으면 벌써 폭행당하고 이혼했을 거예요. 하여튼 저희는 으르렁거리면서 진짜 지나가는 개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화병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는 남편의 콧구멍에 썩은 인절미라도 콱 쑤셔 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어요. 남편이 중간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꽤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대장암 말기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남편이 워낙에 자기 몸에 둔하고 병원 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암이 엄청나게 진행되었는데도 병원에 안 갔던 거였어요. 혈변이 나와도 그냥 무시한 거였지요. 그리고 대장암 자체가 말기 정도는 돼야지 통증이 시작하는 병이라서요. 저야 당연히 남편을 너무 싫어하고 남편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물이 나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아프든 말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말기라고? 그래. 나 지금 속초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길면 3개월이란다. 내 인생 왜 이러냐. 그래도 당신이랑 아직 이혼한 건 아니니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 알겠어.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없는 사람 아니니까 일단 이번 주에 병원 내려갈게. 저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내려갔어요. 말기 판정을 받고 바로 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무섭도록 병의 진행이 빨랐고 혈색이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시커맸어요. 그리고 3주 정도 지나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살이 빠지고 한 달 차에 들어섰을 때는 아예 호흡기가 없으면 버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자니 참 불쌍하더라고요. 에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남편은 남편인가 보네. 이렇게 갑자기 아프고 삶의 끝부분을 바라보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도 잘해줄 걸 그랬나? 나는 너무 내 기분만 생각한 건가? 그래도 속이 상했습니다. 약간 우울하기도 했어요. 아픈 남편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인 저는 일말의 양심으로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약 2달간의 투병 끝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장례는 서울에서 치르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친구들과 제 친구들에게 남편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야, 예진아? 갑자기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러게 말이다. 미워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니까 나도 마음이 무겁고 정말 편치 않네. 세상에 어떻게 이러니? 오히려 내가 죄책감만 들고 사람 앞길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어휴, 너 마음고생 심했겠다. 내가 동창들한테 네 이야기 전할게. 애들 보고 장례식 자리 좀 채우라고 해야겠다. 고맙다. 제 친구들은 삽시간에 제 남편의 장례식에 와서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지요. 입관이 끝나고 올 사람은 다 왔다가 갔을 때 빈소는 썰렁하게 비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밖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친하게 지냈던, 연이 끊어졌던 박미선이었어요. 미선아, 너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뭐야? 예진아, 나 친구한테 네 이야기 들었다. 네 남편 작고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네 남편이랑 자주 놀기도 했고 인연이 있잖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우리 되게 오랜만이다. 그치? 그래, 내가 먼저 와달라고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선뜻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고마워. 너밖에 없네. 저는 미선이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선이는 당연히 해야 할 걸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머쓱하게 웃었고 신발을 벗고 빈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선이가 빈소에 걸려있는 제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정말 목이 터져라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좀 놀랄 정도였어요. 미선이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목 놓아서 우는 거야? 내가 상갓집을 많이 가보긴 했지만 이렇게 슬픈 상갓집은 또 처음 와보네. 뭔 아내도 아닌 여자가 저렇게 곡소리를 내면서 구슬프게 울어. 다들 조금은 놀라운 모습에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도 미선아, 이러다가 너 쓰러져. 너무 진 빼지 마. 미선이는 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땅을 치고 울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미선이가 제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참으로 고마웠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지요. 저는 겨우겨우 미선이를 일으켜 세우고 육개장을 먹였습니다. 너 이렇게 울다가 진짜 쓰러진다. 나 위해서 울어주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네 생각은 해야지. 이 오빠 불쌍해서 어쩌니?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서 어쩌니? 미선이는 계속해서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전 속으로 에휴, 미선이는 내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나랑 몇 년간 말도 안 섰고 미친 듯이 싸운 건 알까? 그 사실을 알면 눈물이 나올까? 아내인 나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우리 미선이는 나보다 더 내 남편의 아내처럼 눈물 흘려주네. 뭔가 미선이도 우는데 내가 안 우니까 내 꼴이 이상해 보여. 미선이의 눈물 때문에 제가 조금 민망한 위치가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발인까지 마치고 저는 남편이 혼자 살았던 강원도 집에 내려가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서 편지 몇 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말기암을 판정받고 심란한 마음에 일기를 쓴 것 같았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본 저는 뒷목을 잡고 쌍욕을 퍼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말기암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나는 인생을 별로 즐기지도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말도 안 돼. 세상에. 원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걸까? 일기장의 첫 장은 한탄하는 말들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보니 그래도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은 미선이에게 고백을 했고 짧게나마 미선이와 찬란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한 것이다. 예진이 몰래 한 미선이와의 연애는 내 인생 가치관을 뒤흔들 정도로 정말로 짜릿했고 잊을 수 없었다. 미선이를 처음 봤을 때 미선이가 내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짜릿한 선을 넘으면서 서로를 가지고 원했지.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사랑했으니 그래도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남편이 바람 피운 상대는 남편의 몸에서 났던 여자의 향수 냄새, 주머니에 있었던 여자의 립스틱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술집 여자의 것이 아니라 박미선 거였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미선이의 남자친구 유무를 저에게 물어보고 미선이와 함께 놀고 싶다고 말한 것도 전부 저 몰래 미선이에게 수작을 부리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미선이와 저와 그리고 남편 이렇게 셋이서 노는 게 즐거워서 매일 주말을 그들과 함께 보낸 거였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애초에 호감을 먼저 표시한 것은 미선이었던 거였어요. 화가 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박미선을 찾아갔습니다. 그 애는 배구부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죠. 대강당이 쩌렁쩌렁하게 저는 목청 큰 소리로 야, 이 미친년아. 박미선, 너 그날 내 남편 장례식에서 그렇게 구슬프게 온 게 바로 이 때문이었냐? 네가 내 남편 상간녀였구나.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 제가 소리를 친 그 순간 대강당에 있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조리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쿵쿵쿵거리면서 박미선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미선은 제 얼굴을 보면서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을 하면서 무슨 소리야? 예진아, 갑자기 여기서 뭔 소리라는 거야? 너는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분리하면 발뺌하는 그 버릇. 그 더럽고 추악한 버릇을 언제 고칠래? 너 고등학교 때도 배구부 애들 때리고 나서는 선생님들 앞에서 입 싹 닫고 착한 척 했잖아. 나한테도 그러네? 그때 니랑 연을 완전히 끊었어야 하는 건데. 에휴, 뭔 소리야? 계속 미선이가 발뺌하길래 저는 남편의 유서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마지막 심정이 담긴 일기장을 박미선의 얼굴에 호떡 아스팔트에 던지듯이 퍽 던졌어요. 아, 니 미쳤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네가 언제부터 코치 노릇을 했다고 바른 척하냐?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싸다고 때려서 전학 가게 만든 주범 주제에 이제는 내 남편이랑 나 몰래 바람 피우고 내 남편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뻔뻔하게 통곡한 주제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너처럼 가식적인 애들이야. 저는 전직 배구 선수의 짬을 살려서 박미선의 뺨에 강스파이크를 날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박미선보다 훨씬 더 실력도 좋았고 힘도 셌었으니까 박미선은 제 손을 피하지 못하고 어벙벙하게 제 손을 볼로 받아냈습니다. 짝짝짝 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전부 입을 떡 벌린 채로 저와 박미선을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보던 학생들 중 한 명이 참,
얘들아, 솔직히 나는 바람 피운 여자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 코치님이 바람 피운 게 사실이라면 저렇게 찹쌀떡 때리듯이 얻어 터지는 게 응당 맞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 맞아. 미친 거지. 다들 박미선을 뒷담 까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씩 웃으면서 박미선한테 니도 이제 코치 생활 끝이네? 네가 나한테 한 짓 나도 똑같이 돌려줄게.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학부모님들한테 박미선의 실체, 불륜부터 시작해서 폭행 전과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징계받았던 이력들 모두 다 까발렸습니다. 어머 어머, 박 코치가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몹쓸 년이네. 만약에 상간녀가 나한테 똑같이 이랬으면 나도 가만히 안 두지. 잉. 다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다들 오히려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 대강당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남학생 중에 한 명이 제 앞에서 말했어요. 저요, 솔직히 수치스러워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박미선 코치가 제 몸 만지고 듬직하다면서 저보고 술 마시자고 했어요. 저 아직 미성년자인데 코치님 제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강제로 술 마시고 박 코치님이 저 추행했어요. 그 학생의 이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엄마가 구석에서 달려와서 뭐? 그게 진짜야? 엄마. 나 그냥 이 사실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도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용기를 냈어. 그 애의 엄마는 극대노를 해서 박미선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해해요. 얘가 진짜 너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코치님 앞에서 거짓말 치면 안 되지. 네가 술 마시고 싶다고 해서 먼저 나한테 그런 말 해서 내가 사준 거잖아. 박미선은 미성년자한테 말도 안 되는 덤탱이를 씌웠고 그 말을 믿을 리가 없는 학부모들은 박미선한테 와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의 엄마는 박미선 끄댕이를 잡고 깨 털듯이 머리털을 팍팍 밀치고 털고 당기고 쌩 난리가 났습니다. 대강당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을 들은 경비원들이 와서 저와 사람들을 제지하고 나서야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리고 박미선은 저한테 그랬죠. 그래, 내가 네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건 사실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배구로 너를 이기고 싶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게 내 마음에 열등감을 심어주게 된 거야. 그래서 네 남편을 뺏어서라도 네 우위에 서고 싶었다. 그게 전부야. 그런데 너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야지 속이 편했냐? 바람 피운 거랑 네가 내 직장에 와서 난동 피운 거랑 똑같냐고.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저에게 쏟아냈고 주변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기적인 여자라고 쌍욕을 퍼부을 정도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박미선의 뺨에 짝소리를 내었습니다. 박미선은 반항을 했지만 박미선보다 키가 10cm나 크고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는 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올 때까지 저는 놀부가 흥부 주걱으로 뺨 때리듯이 퍽퍽 아주 볼따구를 시뻘겋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저는 경찰 조사 따위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초범이었고 반성문 내면 벌금으로 끝날 게 뻔했으니까요. 저에게는 벌금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복수였거든요. 그렇게 시원통쾌하고 아찔한 복수를 한 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거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어찌저찌 유지한 저는 죽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거든요. 남편 놈은 지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지 모르고 돈을 남겨두고 떠난 거였습니다.
결혼 생활할 때는 생활비 한 푼 안 줬던 남편이 죽고 나니까 저에게 10억이 넘는 아파트와 현금 덩어리들을 남겨주니 오히려 남편이 죽은 게 제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돈으로 박미선이 저에게 건 형사소송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소식을 들으니 남편이 수작을 건 그 남학생 부모님께서 박미선을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도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박미선을 코치팀에서 제외하고 영구 제명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쌤통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박미선을 구속하라는 영장이 내려왔고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그녀는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난 박미선은 아예 배구 코치 생활을 절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과응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은 저는 씩 웃었어요. 그리고 저 몰래 제 친구와 바람 피운 남편이 괘씸해서 저는 남편의 유해를 바다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야, 이 떡두꺼비에 돌가루 묻은 것처럼 생긴 놈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알겠어? 죽어서도 편치 못하길 바란다. 네가 물을 제일 무서워했잖아. 특히 바닷가 가는 것도 무서워했잖아. 그래서 내가 네 뼈가루 바다에 뿌린 거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눈이 내린다던데 내가 하늘 품었으니까 네 평생 바닷속에서 눈 내리는 것처럼 시린 인생을 살아라. 못생긴 떡두꺼비 시멘트 바른 놈아. 그렇게 저는 남편 돈 뼈가루를 바닷속에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남편 놈에게 복수까지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더 이상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악몽을 꾸고 맨날 잠드는 게 무서워서 눈물 흘리고 제 인생을 한탄했는데 에휴, 이제는 속이 시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요. 하지만 복수를 한 다음에 용서해도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속병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껏 살아보니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와 제때 풀지 못한 한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화끈하게 복수하고 나니까 잠을 푹 잘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다 올 일이 생겨서 갔다 왔다가 저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억지로 남들 시선 때문에 이혼 안 하고 끙끙거리고 살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현명하게 판단해서 얼굴 안 보고 속병 안 들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자고요. 감사합니다.